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흔히 말하는 돌싱남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 저는 초혼이었죠. 남편과 저는 직장 간의 거래처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저 사람이 이혼을 한 번 한 사람인지 총각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기도 했고 솔직히 그리 관심이 있지도 않았기에 자세히 알지도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그 사람이 제게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찬찬히 보니 인상도 좋고 부칭성도 좋고 성격도 좋은 밝은 사람이더군요. 어느새 서로 관심을 갖게 되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은 35살이었습니다. 철없던 나이에 결혼을 해서 28살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그 사람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남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내 친구들에겐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또 직장 동료들의 반응 등등 주변의 반응들이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하던 날, 우리는 정말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떨려하며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의 걱정과 달리 생각보다 담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들의 자식 일로는 바뀔 수가 없다며 헤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내비추시더군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마음의 데미지가 상당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이해는 합니다. 맞아요. 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막상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흠이 아닐 수가 없죠. 다만 예전보다 관대해졌다 뿐이지 아직도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내 가족의 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20년 지기 친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이야기한 날, 제 남자친구를 너무 궁금해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 절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이라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나 믿고 한 번만 만나봐 달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며칠 뒤 제 남자친구를 만나본 친구들은 그 사람의 밝은 모습과 싹싹한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괜찮은 것 같다며 오히려 우리의 사이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둘은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애를 쓰는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우리의 이런 진심은 곧 부모님께서도 알아주셨고 저희의 사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내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반대에 부딪혀 힘들어하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니 말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며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에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만 모시고 하는 스몰 웨딩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요즘 많이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두 번째 결혼이니만큼 아무래도 그러고 싶어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첫 딸이기도 하고 결혼에 있어 예전 방식을 추구하고 싶어 하셔서 그런지 친인척들 부르고 아빠 사업 관련자들도 부르시는 등 축제처럼 크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전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모님도 이해가 가고 그 사람도 이해가 갔습니다. 제 생각은 별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조율을 하느라 어느 누구 하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협의가 되었으면 했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부모님의 의견대로 일반적인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도 했죠. 저는 상견례 전에 그 사람의 부모님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고압적이지도 않고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잘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나와서 양가 아버지들 분들께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랑 그 사람 그리고 엄마와 시어머니가 카페에 앉아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십니다. 우리 아들이 이른 나이에 판단 미스로 결혼을 한번 하고 와서 그게 흠이 되어서 그렇지. 아이 그거 빼면 어디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과거 이야기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된 거라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니 조금은 당황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멋쩍은 듯 네, 요즘은 워낙 흔하기도 하고 처음에 반대를 하신다고 하셔서 조금은 속상은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이런 취급받을 아이가 아닌데 참 그게 뭐라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잠깐 살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어색한 기운이 돌고 있을 때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차를 간단하게 마주 한잔하고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 둘 사람이 우리가 반대한 거 마음에 품고 제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고요. 왜 굳이 콕 집어 그게 섭섭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찜찜하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엄마가 그 사람 쪽에 관한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얼버무리며 엄마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작은 에피소드로 지나갔고 그 뒤로 몇 번 시어머니를 배웠지만 별로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어요. 이후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 뒤 바로 친정으로 갔다가 시댁으로 갔습니다. 부부가 되어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절을 하고 시부모님 앞에 앉았는데 아버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래,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냐? 너희 나이도 있고 하니 절대 피임은 하지 말고 생기는 대로 바로 나와라. 순간 낯이 뜨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막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피임 이야기를 직접 하시다니 말입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참 별말을 다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스택에서 하룻밤을 지내었고 다음날 이른 아침 어머니께서 저희 방을 녹화하시더라고요. 사실 긴장이 되어서 간밤에 잠을 설쳤거든요. 제가 옷을 추스르고 나가니 어머님께서 앞치마를 하나 주시며 그래, 네가 시집 오고 첫 식사이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침을 차려보렴. 웬만한 재료는 주방에 다 있을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시집 오고 첫 식사인데 부모님 밥상은 네가 차려줘야지. 미리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결혼 전까지 딱히 음식을 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얼떨결에 주방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아도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이 안 서더라고요. 이걸로 뭘 해야 하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거실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요. 재료를 봐도 뭘 만들어야 할지 계산이 안 서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레시피라도 알아보고 왔을 건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호호호 웃더니 합격! 그래, 모르면 물어보는 거야. 나랑 같이 하자꾸나. 어안이 벙벙했지만 웃어주시면서 같이 하자는 말에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방에서 어머님의 음식을 하고 옆에서 거드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아니, 전에 걔는 말이다. 네? 전에 며느리, 걔는 그때 내가 지금처럼 앞치마를 턱 주면서 밥 좀 하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못하겠다고 제 신랑을 끼워서는 밥을 같이 하던 뭘 하던 하자고. 아이고 결혼하고 처음 온 시댁에서 볼면 소리만 하고 갔어. 그때 내가 그냥 얼마나 괘씸했는지. 지금이야 이렇게 이혼을 해서 망정이지 지금까지 둘이 서로 좋다고 계속 살았으면 내가 아주 속이 터졌을 거다. 네. 어머님은 그날도 남편의 전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예전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치 그 여자에게 했던 그대로 나를 테스트하려는 것 같아 말이에요. 그래도 신혼인지라 그런 기억은 조금 빠르게 저 너머로 보내버리고 신혼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님께서 아이 재촉이 문제였습니다. 한 번씩 뵐 때마다 너 피임하는 거 아니냐고, 대체 왜 아이가 안 들어서냐며 남편 정력이 좋지 않냐면서 당신을 닮아 정력은 좋을 텐데 왜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정말 곤욕이었어요. 대답을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왜 자꾸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넘는 말들을 하시는지. 한두 번은 그냥 멋쩍게 있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듣기 불편하다고요. 아버님이 아이를 기다리는 건 알겠지만 아직 소식이 없냐는 정도만 물으면 되지. 피임이니 정력이니 이런 이야기를 며느리 앞에서 하는 게 조금, 아니 많이 불편하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아버님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시아버지의 언행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듣기 불편했니? 어른으로 싸는 거지 이상한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네가 받아들이니 괜히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네. 죄송해요. 이상하다기보다 제가 듣기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그래 됐고 네 시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기다려. 자기 친구들 프로필 사진은 다 손주라나? 자기만 지금껏 손주가 없다고. 안 그래도 니들 결혼 전부터 기다려서 그래. 그나저나 너희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빨리 안 들어서네. 예전에 걔는 결혼 한 달 만인가 한 번 들어서고는 유산됐거든. 그리고 또 가졌는데 그게 또 유산이 되었더라고. 아무튼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클리닉인지 뭔지 그런 거 잘 간다고 하던데 늦기 전에 한번 가보지 그러니? 그날은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야기 중에 계속 전 며느리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듣기가 좀 그렇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재혼인 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가 껄끄럽냐는 거냐며 제게 되려 예민하다고 이미 이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전 부인에게 질투를 하는 거냐며 뭐라고 하십니다. 여자란 자고로부터 시작해서 실거실까지 들먹이며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상이긴 했지만 그날은 멘탈이 탈탈 털렸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알고 싶지 않은 전 부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오늘은 아이 갖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부인이랑 2번의 임신을 했기에 당신의 아들은 이상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아무래도 제게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어머니께서 폰스기가 있다며 제게 그렇지 않으시도록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제가 남편에게 고자질 한다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 나중에 혹여라도 같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왠지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또 전화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게 되고 그저 아이가 건강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기다리시던 아이라 말씀을 드렸고 모두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남편의 친척들을 뵙긴 했는데 사실 누가 누구인지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결혼식에 도착해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오셨다고 하셔서 마중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가만 들어보니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들어보니 민석이 저도 임신했다잖아. 1년 만인가? 언니가 엄청 걱정했다더라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될까 봐. 그런데 임신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 들어보니 이모님 같았어요. 기회를 봐서 인사를 해야지 하는 찰나 옆에 계시던 분이 원래 첩들이 임신을 잘해. 그래서 둘째 마누라가 애를 더 잘 낳는다잖아. 얘는 첩이 뭐니? 본 마누라가 있는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니 말이 그렇다고.
재혼이니 두 번째 처는 맞잖아. 저급한 그 말들에 제 얼굴이 상기가 되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현기증까지 나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오고 저 있는 곳으로 오시다 제 뒤에 앉아 계신 이모님들을 보시곤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며 얼굴 기억나지? 우리 며느리야.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모님들은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당신들께서 함부로 이야기한 조카 며느리인 줄 몰랐던 만큼 매우 당황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분이 상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놀란 남편이 따라 나왔고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차마 첩에 어쩌고 그런 말을 제 입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집에 갈 거라고 하며 주차장까지 왔고 어머님은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며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저와 같이 집으로 왔고 오는 길에는 내내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집에 와서 진정이 되고서야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모님들이 나를 첩이라고 둘째 마누라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러자 제게 남편은 잘못 들은 것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마침 어머님은 시계 끝나고 이모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물으니 전화상으로 어머니께서 너희 우리 며느리한테 첩이라고 했냐며 둘째 마누라라고 했냐며 물어보더니 이내 저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고운 말씀 하실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 목청 좋은 목소리로 그 쩌렁쩌렁하게 저에게 밖으로도 다 들리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모들이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당사자 면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농으로 한 거라고 하십니다.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 욕도 하는데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속 좁게 집안 행사날 그러고 갔냐면서 다시 한번 전 부인을 들먹이며 전처는 싸가지는 없어도 저렇게 속이 좁지는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처복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냐고 전처는 너무 되바라지고 지금 저는 속이 좁다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유산을 했습니다. 12주 될 무렵에 피가 보이고 하혈을 하더니 유산이 되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책이 그날인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가 떠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건강하던 내 아이가 그날 이후로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위로를 하겠다며 기껏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제 면전을 대고 한다는 소리가 어쩜 너는 그렇게 약해 빠져서 별것도 아닌 그런 소리 듣고 예민해져서 울고 불고 짜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 아이가 제대로 붙어 있겠어? 그냥 농으로 들을 거 농으로 듣고 흘려 들을 건 흘려 들어야지. 결혼 초부터 내가 지나가는 말로 전처 예의를 했다고 쌓아두고 이모들이 둘째 마누라라고 칭했다고 울고 불고 하고 참 예민하다 예민해.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꾸하기 싫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께 그만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려거든 그냥 가시라고 했고 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위로를 하러 온 건지 속을 긁으러 온 건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너는 참 자식복도 없으려나 보다. 전에도 2번이나 유산을 하더니 또 유산을 하고 말이야. 암만 생각해도 며느리 둘 탓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씨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도 검사해 보라고. 네 정제 시원찮은 거 아니냐? 엄마가 또 객관적일 땐 엄청 객관적이잖아. 여자가 바뀌었는데 똑같이 유산되는 거 보니 내가 며느리들 탈만할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당신의 말만 맞다며 말을 뱉어버리는 사람들과 더는 가족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제가 심신미약으로 먼저 저 세상으로 가지 싶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악을 쓰면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얘기 좀 하지 마. 대체 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건데? 내 아이가 그렇게 늘 떠나는 게 이젠 내 탓 같다고? 내가 며느리 탓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말을 하더니 이젠 내 탓? 왜?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스트레스를 적당히 줘야 말이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에게 상처되게 말하면서 스트레스 주는 엄마 탓이라고는 생각 안 해? 그렇게 악다구니를 퍼붓는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뺨을 때리셨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등 떠밀려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고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고 그간 일련의 일들과 시부모님이 천박한 언행과 제게 했던 말들을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가여워 그냥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자고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건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저희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나면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요. 그때는 유산을 하고 심신이 많이 미약할 때라 그냥 그렇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제게 별다른 말 없이 제 의견을 따라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때도 어머니께서 정말 가관이었죠. 이렇게 짧게 살고 이혼할 거라고 집회해주고 예문을 해줬겠냐며 당신 아들 결혼할 때 든 비용을 되돌려달라며 제게 2억 6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보내셨더라고요. 대체 뭘 알아보고 무슨 생각으로 보낸 건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물론 어머님의 주장대로 이루어진 건 없었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한동안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요즘 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의 선배가 하는 농장에서 버섯 농장 일을 한다고 전해 들었네요. 그냥 다 싫어서 다 내려놓고 내려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이혼 직전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전처 이혼할 때도 시부모님의 직설적인 말들과 전부인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며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 간에 싸움이 되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 입에서 전체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부모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이혼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부모님인 걸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만 보면 이혼을 택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부모님을 함께 보듬어야 하기에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 아이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부부로 살았을까요? 그래도 견디지 못하고 제가 이혼을 했을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면 문득문득 수많은 가설을 세워보지만 그건 그저 생각들일 뿐 전 이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